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10시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방송 스케줄이 좀 바뀌었죠. 매일 격주로 좀 번갈아 가면서 첫 번째, 세 번째 주 토요일 10시에는 기관차 방송이 나가고,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저녁 9시에는 라이브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다섯 번째 주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기관차 방송이 나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덧 기관차 방송이 100번째 시간인데, 나름 이제 시장에 있는 일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풀어내고자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셨다라고 싶으시면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6월 마감, 그리고 상반기 마감 자체는 지수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별로 좋지 않다. 특히나 코스피의 상승 마감 자체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좋았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별로 좋지 않았고, 특히나 개인들이 좋았다 하더라도 일부 정말 초장기 투자자분들이 존버하시는 분들의 영역이지 매매하시는 분들의 영역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쌍바닥으로 다시 쌍봉을 노린다라고 봤지만 2차전지가 다시 꺾이면서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MP나 LP, 즉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업자들이 기존의 공매도들이 했었던 어떤 똑같은 수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호가 장난질을 하면서 종가 저가로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데, 더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최근에 그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됐죠. 사실 이것 때문에 별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됐다 하더라도 공매도랑 똑같은 매매 패턴으로 다시 얘네들이 나와서 치고 있는데 그게 무슨, 그쵸? 근데 어찌되었거나 그 연장을 발표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MP나 LP의 불법적인 매매는 발견되지 않았다, 적발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쟤네가 공매도랑 똑같은 행태를 가지고 업팅룰을 가지고 호가를 밀어붙여 가지고 시세를 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이것들을 불법사항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아쉬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썰을 이야기하기보다는 2차전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2차전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랑, 그 다음에 재밌게도 그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에 코스피 고버스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코스닥 레버리지, 그 둘이 뭐 반대되는 거잖아요. 둘 다 이렇게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수 위주로 한국 시장은 풀어가겠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테슬라, TMF, 천연가스 순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것들을 먼저 보시려고 그러면 저희 제목의 타임라인에 숫자 써있다라는 거 다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차 현재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2차전지 대장을 BM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가총액으로 대장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나 흐름들을 잡아가는 데는 본 종목이 뭐 코스닥 1위 종목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BM 중심으로 좀 보게 되면 지난번에 정말 코스닥도 그렇고 너무너무 예쁜 좋은 자리 만들고서 반등을 했는데 결국 하단을 못 올라탔어요. 즉 전체적으로 박스를 만들고 있는 시장에서 하단에 올라타 가지고 안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깨지다 보니까 다시 밀리고, 이 과정에서 양봉이 거의 없이 계속 밀려내리고 있죠. 이 과정에서 계속 어떻게 됩니까? LP나 MP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업팅률로 호가를 장난치면서 계속 물량 압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래량도 거의 없이 그냥 억소리도 못 내고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게 법이라는 게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들이 있죠. 그리고 공매도라는 것은 유일한 기능인 가격 발견 기능 외에 그러니까 좋은 거 외에는 나머지가 다 나쁜 건데도 그것들을 고집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해외 선진 시장에서 그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시장의 규모가 다른데 우리 시장은 지수 자체도 외국인들이 말 그대로 장난질로 계속 주무를 정도로 작은 시장인데 그것들을 쫓아간다라는 것은 전혀 페어한 게임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어찌됐거나 오게 되면 지금 그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기존에 작년에 만들어졌었던, 그쵸? 작년에 만들어졌던 이 구간에서 깬 놈도 있고 안 깬 놈도 있거든요. 다만 어느 정도 잡고 있으면서 여기서 추세 전환하는 애들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매매하기. 왜냐하면 여기를 깨고서 그냥 빠진 애들은 지금 굉장히 약한 놈이에요. 그 수급을 받지 못한 애들. 물론 얘를 깨지 않고서 올라가는 애들이 강하긴 하지만 그런 애들은 효율이 잡을 때 컷 효율이 좀 나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이 언저리에서 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달, 그러니까 최근 이 한 달 새에 이렇게 큰 틀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이 패턴들이 가장 매매하기 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 이것들은 다른 것 없이 30분의 흐름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만들고 나서 어떻게 다시 이 구간에서 만들어서 추세 전환을 완성하게 되면 그놈 때려잡으면 된다. 이 30분의 추세 전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 방송을 보신 분들은 얼핏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자세한 정의와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을 알고 싶으시다 그러면 별거 없습니다. 저희 멤버십에 오시면 저희 기술백과 사전에서 60강 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기술 대부분을 정리해 놓은, 정리보다 더 좋은 정의를 해놓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말 그대로 술 한잔 하는 값 또 안 됩니다. 그렇게 오시면 되겠고, 자 다시 돌아와 보면 얘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BM도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형태를 만들고 있죠.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형태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합니까? 같은 형태를 만들고 있어서 타점을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 SDI를 가보면 얘는 깨져서 내려갔어요. 얘는 오히려 더 좋게 먼저 만들었는데 깨고 내려갔습니다. 즉 뭡니까?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더 매도 맞는 애들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누차 이야기 드렸지만 삼성 SDI 지난번에 올라올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매수 쫓아가면 안 된다. 막 좋을 것 같아가지고 추세전환 만들었지만 추격하면 안 되고 또다시 아래 미루게 되면 단통으로 잡기 어려우니까 점점이 계속 매집으로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전반적인 흐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런 거 저점 깼다가 다시 잡아채는 추세전환 만들면 그런 애들도 다 때려잡아도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LNF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일봉상으로 굉장히 괜찮은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다만 30분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도 많이 맞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애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 쌍바닥을 매수하는 기법으로 잡으신다라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2차전지 대부분이 똑같은 패턴, 유사한 패턴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얘가 30분의 추세 전환만 만들게 된다라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로 넘어와 보면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삼성전자가 깨지지 않으니까 2782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쌍봉 형태를 가기 위해서 반등하는 모습이고, 다시 한번 2782가 깨진다라 그러면 얘는 매도를 쫓아가도 좋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30분에 추세전환이랑 똑같이 보시면 된다. 뭘 컷으로 잡으면 됩니까? 고점을 넘어가는 것을 컷으로 잡으시면 된다. 그게 자신이 없다라 그러면 그냥 2782 위에서 모으다 보게 되면 어떻게 반드시 깨지는 구간이 오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멀리 매도를 치면 칠수록 어떻게 수익률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곧버스 물려 계신 거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미국 시장이랑 똑같아요. 이쯤 가면 꺾이겠지, 이쯤 가면 떨어지겠지. 기존에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자리 못 잡고 꼭 세 번째부터 잡아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별로 좋은 습관 아니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뭐다? 2782 위에서 굿버스를 치는 것은 굳이 말리진 않겠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오게 되면 얘는 조금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매수해서 물려도 다시 한번 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기 자리가 매수 자리는 맞긴 한데 차라리 여기에서 매수해서 얘 노릴 거면 여기 올라가려면 뭐 올라가야 된다고요? 말 그대로 무조건 2차전지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2차전지가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종목을 잡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수 인버스나 고퍼스를 뭐 깨작 10% 20% 잡을 거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 드렸죠.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내가 지수를 자꾸 예단하려는 버릇을 갖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친다라고 그러면 최소 50%에서 100%를 쳐야 되는 건데 그렇게 칠 바에 어떻게 그 비중의 반을 가지고 종목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수를, 그러니까 코스닥 레버리지를 노리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종목을 노리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지금 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풀려야 되는데 얘네들이 풀리려고 하면 저 LP나 MP들의 공매도의 공세가 좀 풀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와 함께 2차전지의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오게 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닝브리핑 때도 이야기 드렸죠. 뭐 이거 좀 반등했다라고 해서 그 방향성이나 관점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백불라인 부근 이 갭자리 있잖아요. 지금 만들어진 이 갭자리가 내려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가 못 오더라도 어떻게 이 갭자리는 최소한 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불라인 때에 충분히 이 와야 될 자리들을 형성해 놨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굳이 어렵게 매수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 엔비디아가 지금 당장에 저 시가총액 1, 2위 종목들을 역전해서 치고 올라가 가지고 완전히 뒤집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엔비디아가 나쁜 종목이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쟤네들이 쌓아서 올라온 패턴과 수급의 구조가 있는데 얘를 단숨에 역전시킬 정도로 어마무시하진 않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3조 달러라는 그런 어마무시한 이 가격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니 종목 하나가 물론 한국 시장이 아무리 작긴 하지만 한국 시장보다 크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도 안 가고 납득도 안 갑니다. 근데 어찌되었거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다지고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흔들리는 구간들이 오게 된다. 따라서 만약에 아무리 노리시고 지금이라 당장에도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저 구간 최소한 노린다라 그러면, 그러니까 저 구간에서는 수익을 볼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저 구간은 적어도 오니까 적어도 저 단가에서 기다리시라,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찌되었거나 구조상이나 여러가지 면들을 봤을 때는 저런 구간들은 다시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테슬라, 뭐 내내 이야기 드렸죠. 올해 상반기 내내 뭐라고 했습니까? 180불 아래에서 잡으면 된다. 땡큐다, 땡큐. 그리고 나서 원래 120불 온다고 그랬는데, 120평 온다고 그랬는데 120평 못 닿았고, 다시 온다고, 무조건 온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많이 내려와서 닿았기 때문에 뭐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은 아니죠. 지금 230불 라인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210에서 220짜리는 온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제가 이야기 드려서 이 자리 어디든 잡으신 분들은 적어도 이 자리 가면 내줄 거 내주고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 줄인 상태에서 올라가면 땡큐, 내려오면 다시 매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8월 16일인가 그렇죠. 로보택시 발표를 전후로 해가지고 어떤 흐름이 나오든 그 흐름을 인정하고서 가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고생하시는 분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TMF는 다른 거 없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까지 계속 끌고 갑니다. 그 첫 번째 인하 시점이 오게 된다라 그러면 전반적인 지표의 흐름이나 방향성이나 금리의 어떤 목표치인 점도점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TMF도 어느 정도 목표 타점이 잡힐 거기 때문에 뭐 55불 아래에서 모으셨던
45불에 몰빵을 치셨던 상관없이 계속 끌고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가스로 넘어와 보면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보널물이 8월물로 바뀌어 있죠. 8월물이 바뀌어 있는데 2.876이 깨져 있는 상태이고,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2.3 뭐 혹은 우리가 어찌됐거나 내놓은 자리에서는 반드시 매도해야 되고, 여기서 매도로 뒤집지 못할지언정 매수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흐름들이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지난 7월물하고 똑같은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9월물에 미결제 약정이 좀 더 많은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8월물이 본월물이지만 9월물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일단 매수 쪽으로 노린다라 그러면 2.4에서 2.5대를 보고 있거든요. 이 구간이 다시 내려와서 딛는지를 보시면 되겠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8월물 전체적인 흐름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들어갔을 때 잘못 말리거나 매매가 잘못되게 되면 좀 고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혹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어서 매도를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단은 2.4 구간 이 라인들을 기다리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시장 전체적으로 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그렇게 유리한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찌됐거나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하면서 가는 구간이다. 그러니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내가 전략만 똑바로 세우고 있다라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계좌가 망가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계좌가 망가지지 않는다라 그러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하반기에는 좀 더 개인 투자분들이 좋은 그런 장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늘 365일 4시에 쇼츠 올라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쇼츠와 함께 월요일날 아침 모닝브리핑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